미국 날짜로 6월 10일, 오늘의 주제는 이틀 뒤로 다가온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거래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실 텐데요. 그 첫날 밤이 앞으로 1년 중 가장 비싸게 사는 날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보는 세 가지 숫자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유통 물량 4%. 둘째, 8월과 11월의 락업 캘린더. 셋째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0초 요약입니다. 스페이스X는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금요일 밤 0시 30분에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티커는 SPCX. 공모가 135달러에 약 5억 5천만 주를 팔아서 750억 달러를 조달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두가 아는 이야기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유통 물량 4%. 이번에 시장에 풀리는 주식은 전체 기업 가치의 4% 남짓입니다. 750억 달러치요. 1조 7,500억짜리 회사인데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물량에 누가 달려드느냐? 개인만이 아닙니다. MSCI는 이미 발표했습니다. 대형 IPO 조기 편입 규정을 적용해서 상장 직후부터 스페이스X를 지수에 넣겠다고요. 나스닥 100 편입도 빠르면 7월 초로 거론됩니다. 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그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가격을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통 물량은 4%인데 지수 자금과 기관과 전 세계 개인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수요는 정해져 있고 공급은 잠겨 있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 첫 몇 주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이 회사를 높게 평가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살 주식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주에 주가가 급등해도 그걸 스페이스X의 가치가 입증됐다는 신호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건 가치의 신호가 아니라 수급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숫자, 락업 캘린더. 지금 안 팔리는 96%는 영원히 잠겨 있는 게 아닙니다. 락업이라는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이번 락업은 한 번에 풀리지 않고 계단식입니다. 8월로 예상되는 첫 실적 발표 시점에 약 20%가 풀리고 주가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10%가 추가로 풀립니다. 그리고 10월 말에서 11월 3분기 실적 즈음에 28%가 또 풀립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4%인 유통 물량이 하반기에 10배 이상으로 불어난다는 겁니다. 초기 투자자와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기다린 차익 실현 기회입니다. 머스크가 의결권의 85%를 쥐고 있어서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지만 매물 압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상장일이 아니라 락업 해제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역사가 실제로 어땠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2012년 5월에 공모가 38달러로 상장했습니다. 석 달 뒤인 8월 16일 첫 락업이 풀리는 날 주가는 장중 19달러 69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48%. 그리고 9월에 17달러 55센트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공모가 38달러를 회복하는데 14개월이 걸렸습니다. 페이스북처럼 결국 수십 배가 된 회사조차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자리는 상장일이 아니라 락업 해제 직후였다는 겁니다. 니비아는 더 극단적입니다. 2021년 11월에 공모가 78달러로 상장해서 첫날 100달러에 마감했고 일주일 만에 179달러까지 갔습니다. 공모가의 2배가 넘었죠. 그런데 넉 달 뒤인 2022년 3월에 공모가가 깨졌고 이후 고점 대비 90% 넘게 빠졌습니다. 첫 주에 추격 매수한 사람은 고점에 물린 겁니다. 알리바바도 같은 패턴입니다. 첫날 38% 급등으로 시작했지만 1년 안에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회사의 질과 무관하게 초대형 IPO의 첫날 프리미엄은 수개월에 걸쳐 반납되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스페이스X 기준으로 그 시점이 언제냐? 8월과 11월입니다. 이 두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세 번째 숫자, 아까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조 7,500억 달러를 정당화하는 과정입니다. S1 신고서에 나온 실제 재물을 보겠습니다. 2025년 매출 187억 달러, 순손실 49억 달러. 네, 아직 적자 회사입니다. 매출 대비 기업 가치가 약 94배입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가장 뜨거웠던 시기에도 매출의 20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을 뜯어보면 결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매출이 114억 달러로 전체의 61%인데 영업이익이 44억 달러입니다. 스페이스X 안에서 유일하게 꾸준히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로켓 발사가 아니라 통신 구독료가 이 회사의 현금 엔진이라는 거죠. 모닝스타는 이 재물을 보수적으로 할인해서 적정 가치를 7,800억 달러로 받습니다. 공모가 기준 56% 고평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조 7,500억이 적정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스타링크 매출이 향후 몇 년 안에 서너 배로 늘고 스타쉽이 상업 운항에 들어가서 발사 단가를 한 자릿수로 낮추고 우주 기반 AI 컴퓨팅 같은 아직 매출이 제로인 사업이 실제 숫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셋 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셋이 전부 성공하는 미래가 이미 공모가에 들어가 있다는 것. 135는 달러에 산다는 건 할인된 가격에 옵션을 사는 게 아니라 성공 시나리오를 정가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항구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현실부터요. 국내 증권사 몇 곳이 미국 공모주 청약 대응을 하지만 배정 물량이 워낙 적어서 사실상 영주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머스크가 개인 투자자에게 30%를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주로 미국 브로커 계좌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금요일 밤 10시 30분 이후에 일반 미국 주식처럼 SPCX를 매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내용을 적용해 보죠. 첫째, 금요일 밤 시장가 주문은 가장 비싼 선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모가 135달러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위에서 체결될 수 있고 그 프리미엄은 가치가 아니라 수급이 만든 겁니다. 둘째, 첫 주 급등을 보고 추격하지 마세요. 유통물량 4%짜리 시장의 가격은 신호가 아니라 소음에 가깝습니다. 셋째, 장기 보유를 전제로 모으실 거라면 8월 첫 실적 발표와 락업 해제, 그리고 11월 전후의 추가 해제 구간을 분할 매수 후보 시점으로 잡는 게 구조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주가가 계속 올라서 영영 싸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하는 리스크고요. 다만 확률적으로 유리한 자리가 어디인지는 캘린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스페이스X가 다음 20년의 병목을 동시에 지르는 회사라는 관점을 유지합니다. 10년을 들고 가는 회사라는 논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회사와 좋은 가격은 별개고 좋은 가격은 보통 모두가 흥분한 날에 오지 않습니다. 금요일 밤 첫 거래가 끝나면 결과를 바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한국 시간 토요일 아침에 보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8월 락업 해제 시점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게 구독해 두시면 그때 후속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